네, 양식당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식당의 첫 공식 게스트가 출연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에요.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먼저 작가님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선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작가님 책을 읽고 작가님을 너무 좋아하게 됐는데 작가님은 뭐 면전에서 물어보기 좀 그럴 수 있지만 저에 대해서 네.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옛날부터 알았고 오. 네. 유튜브도 찾아보고 칼럼도 찾아보고 오. 인스타도 보고 그래서 네. 제가 버킷리스트를 요새 작성하고 있는데 네. 담은 게 네. 셔츠에 넥타이 매기를 빌려드릴게요 당장. 그래서 아나운서님 오. 보고 영향을 많이 받았죠. 진짜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되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사이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꼭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저도요. 자세한 이야기 차차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선 작가님에 대해서 저도 잘 몰라요. 그냥 호감이다 이런 생각만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은 작가님도 소이라떼를 좋아하시죠? 엄청 좋아요. 내 마음의 안식처라고 네. 이 책에 썼더라고요. 저도 아침마다 소이라떼 마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한 번 친밀감을 느꼈는데 한번 자기소개를 해볼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하자면요. 제 이름은 보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글과 그림을 짓고 있고 이야기 짓는 걸 좋아하고 평범한 청바지를 좋아하고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뭐 집에 있는 것도 좋아하고 약간 외향적이면서 내향적이고 만만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작가님,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비거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사실 비거니즘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너무 실천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거 너무 어렵지 않아? 혹은 그런 거 왜 해? 라고 아예 또 모르거나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이 중간쯤이 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이 중간 지대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작가님을 모셔봤어요. 그래서 제가 작가님의 그 세계관이 너무 좋았는데 6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비거니즘은 누군가를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기 위한 가치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채식이 여러 사회 문제 중 일부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일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왜 완벽해야 된다 그러면 막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고 난 못해 이러고 마는데 이런 말을 해주셔가지고 좋았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작가님은 어떻게 비거니즘에 관심을 갖게 됐고 언제부터 실천을 하신 거예요? 실천한 지는 2년 정도 되어가고 있고요. 강력한 계기가 한 번 있어서 바뀐 게 아니라 되게 차곡차곡 작은 계기들이 쌓여가지고 비거니즘을 실천하게 되었는데 제가 동물권 책을 한 번 읽고서 약간 생각이 달라졌던 게 분명히 이 지구는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 동물도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냥 세상은 인간만의 것인 것처럼 꾸며지고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저의 뭔가 세상이나 어떤 사유 범위를 비인간 동물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범위로 넓히고자 해서 비거니즘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 동물에 대한 마음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시작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 비거니즘 대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작가님은 어떤 단계를 거치신 거예요? 처음에는 채식을 하는 동물권 운동가의 강연을 네. 보고 해서 이제 육식을 줄여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네. 처음부터 비건이 된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조금씩 줄여나가다 보니까 금세 비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건을 실천하는 방식에는 이제 동물을 먹지 않는 방법도 있지만은 쓰고 입고 하는 방식으로도 맞아요.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시작한 게 아니고 실천을 좀 늘려나갔던 것 같아요. 그럼 또 하나 정리하고 갈 게 있어요. 좀 헷갈려요. 채식주의, 비거니즘 같은 말인가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닮은 점은 있긴 한데 채식주의는 말 그대로 먹는 식생활에 있어서 채식을 지향한다는 뜻이에요. 비거니즘은 이제 그 가치관의 핵심이 동물권에 있어요. 그래서 동물과의 공존을 위해서 여러 방식으로 실천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채식일 뿐이고 이제 쓰레기를 안 버린다던가 아니면은 동물 실험을 반대한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자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작가님 책에서 이제 동물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또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고 어떻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아주 끔찍한 이야기가 작가님의 그림체와 설명이 더해지니까 그 그림이 슬프면서도 너무 그냥 거부감 없이 제 안에 훅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보다 그림에서 저는 더 많이 절절하게 느꼈거든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기를 보면 정말 고통받는 동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저도 좀 고기를 요즘에 안 먹게 됐는데 그래서 비거니즘이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채식주의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책에 아주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채식주의 단계에 대해서. 여기 20페이지에 보면 채식주의자의 범주해서 이제 비건은 말 그대로 고기도 안 먹고 생선도 안 먹고 달걀도 안 먹고 우유도 안 먹는, 그리고 뭐 동물로 얻은 가죽, 화장품도 소비하지 않는 게 비건. 락토는 채식은 하지만 달걀을 제외한 유제품, 그러니까 우유는 먹는 거잖아요. 락토 오보는 우유랑 달걀까지 먹는 거고, 페스코는 거기에 생선까지 먹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플렉시테리언, 이거는 채식을 지향하지만 뭐 때에 따라서 육류와 생선을 먹는 거고, 프루테리언, 이거는 과일과 말 그대로 채소, 잎, 곡식 이런 것만 먹는, 이런 단계를 보면서 아, 이런 단계가 있구나 이해를 했는데, 작가님은 이런 걸 보고 자신을 어떤 채식주의자라고 정의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뭐 페스코야 아니면 난 비건이야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은 이게 방향성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한 자신의 행동을 제한하는 규칙처럼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약간 나는 더 할 수 있는데 행동을 제한한다거나, 그래서 저는 어떻게 실천하면 좋겠냐고 생각을 하냐면 자신만의 그런 실천 규칙 같은 것들을 만들면 좋을 스스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는 뭐 락토야, 락토 오보야, 페스코야 정의하지 말고 그냥 네. 내 스스로 단계를 늘려가거나 줄여가거나 이렇게. 네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밖에 있을 때는 계란 정도 먹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비건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지속 가능한 실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네 하고 싶은 대로 비건이면 그게 비거니즘이야? 라고 막 소위 태클 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말을 그냥 무시해라. 그냥 이런 범주에 갇히지 마라. 작가님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좋았던 말이, 저를 울린 말이 나옵니다. 35페이지에 불완전한 실천도 의미가 있다. 이 말이 제 가슴에 콕 박혔어요. 내가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포기하게 되거나 아니면 못할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마는데 느슨한 경계가 있으니까 숨통이 트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작가님이 이 불완전한 실천도 의미가 있다라는 말을 생각하게 된 여러 뭐 환경적인 계기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말을 생각하게 되신 거예요? 꼭 비건이즘뿐만 아니라 전 예전에는 되게 완벽주의적인 성격이었거든요. 완벽해에 대해서 되게 강박적인 그런 성격이었는데 그런 생각과 함께 뭔가 죄책감과 자기 비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의 원동력인 줄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꼭 그 비거니즘이 아니어도 그냥 네. 모든 일에 있어서. 네, 모든 일에 있어서. 근데 제가 이제 살면서 깨달은 거는 어떤 뭐 비건이즘뿐만 아니라 모든 어떻게 보면은 이상을 향해서 다가가는 그런 실천에는 자신의 행동에 그런 하나하나를 존중해 주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거니즘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자신을 먼저 믿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 동물원의 동물들을 그냥 답답하긴 하겠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동물에 대한 인식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53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 뒤에는 괴상함이 많은 것 같다. 이러면서 뭐 이제 동물원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최근에 또 제가 들었던 얘기는 동물 프로그램에 왜 내레이션을 하잖아요. 동물 의인화 해가지고. 근데 그건 동물의 입장이 아니잖아요. 동물의 생각도 아니고 동물의 시각도 아닌데 너무 사람 입장에서 동물을 묘사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이 하나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동물의 시각에서 약간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눈이 생긴 건데, 어떻게 해야 그렇다면 좀 내가 뭔가 도움이 되거나 뭔가를 바꿔볼 수 있을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작가님이 생각하는 실천법은 뭐가 있을까요? 실천법은 먼저 일단 세상에 되게 불편한 점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겉으로는 진짜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불편함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게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태도 같아요. 그래서 나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저 동물을 불편하게 할 수 있고 뭔가 고통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현실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먹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동물 카페 있죠. 뭐. 아, 고양이 라쿤 카페 맞아요. 이런 데도 있고 동물 체험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야생동물을 만지게 해주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아이들은 되게 즐거워하고 예뻐하지만 동물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게 되게 네네네. 고통일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딱 봤을 때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아 이거 불편하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적극적으로 찾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동물 카페에 가지 않는 거랄지,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요즘에는 뭐 사는 게 아니라 소위 입양을 하거나 이런 것도 그런 인식의 한 가지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친구들과 얘기를 할 때 동물에 대해서 뭔가 대화 주제로 꺼내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은 저절로 뭔가 관심도 높아지고. 이제는 그런 데 관심을 갖게 되면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네네.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이 굉장히 좋았어요. 118페이지에 작가님이 타인의 고통을 읽고 깨달은 건 연민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곧 회피의 감정일 뿐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자의 고통에 공감한다. 이 마음을 행동으로 옮긴다면 세상은 조금 더 포근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 아파하고 마음 아프네 안타깝네 이러고 끝 하면 사실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네, 거기에서 작은 실천이라도 나아가야 정말 그런 실천이 모여서 조금씩 변화가 생긴다. 이것도 정말 의미가 있는 말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 되게 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나 혼자 뭐 한다고 뭐 바뀌겠어? 이런 거 남들 다 하면 나는 그냥 뭐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요. 비거니즘을 하면서 작가님에게 생긴 어떤 긍정적인 변화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제 신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삶의 주도권을 제가 가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면서 약간 자신감도 올라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나 하나가 뭐 한다고 달라지겠어 이런 무력감에 빠질 수가 있는데 길가에 쓰레기 둔다고 했을 때 지구 환경이 갑자기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치만은 저는 이제 저라는 사람 자체도 하나의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은 뭐 지구를 위하고 동물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은 결국 내 삶을 바꾸는 일이고 나를 위한 일이다라는 것을 계속 상기를 하면서 실천을 꾸준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말에 너무 공감하는 게 사실 그냥 들으면 뭐 설마 진짜 그러겠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환경을 위한 거지만 나 자신을 위한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서 이제 작가님의 책에 또 하이라이트 부분이 동물들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그림으로 막 해주시잖아요. 다 전할 수 없지만 작가님이 좀 몇 가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이제 비건들이 달걀을 안 먹는데 왜 달걀은 닭 안 죽이는데 왜 안 먹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달걀을 낳는 건 이제 암탉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병아리가 태어났는데 수컷이다 이러면은 산채로 이제 갈려서 분뇨가 되고 그 태어나자마자 수평알이야. 네, 그러면 네. 바로 그냥 갈아버린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뭐 약물에 타가지고 죽이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그냥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다행인지 아닌지 살아남은 암컷의 병아리는 부리가 잘린 후에 이제 자라나게 되는데 되게 비좁은 A4 용지보다 작은 공간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게 돼요. 달걀을 그렇게 계속 낳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제 또 고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인간의 관점에서 쓸모가 없으면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리고 네네. 잔인한 방식으로. 그렇게 잔인하게 길러주고 죽임을 당하는 닭이 우리 앞에서는 굉장히 맛있는 치킨이 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온 돼지가 우리 앞에서는 맛있는 돼지고기가 되고 그 중간 과정을 없어버리니까. 그러면서 폴 맥카트니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만약 도살장 벽이 유리로 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모두 채식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외면하니까 그냥 맛있게 먹는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비건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정말 좀 실질적인 사람들이 갖는 궁금증에 대해서 좀 제가 여쭤볼게요. 몸과 마음의 양식당 구독과 알림 설정 여러분 양식당 하세요.